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의 불화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룰 자료들 중 상당량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정리하였던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요, 여기에 그 주소, 즉 URL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자료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료들 가운데 있어 그 처분 절차, 그 중에서도 특히 불화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버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신청이 이루어질 텐데요, 사업 시행자 등이 관리청에 대하여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사업 시행자란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 등이 관리청에 매각 신청, 즉 불화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조합 등이라는 것은 조합뿐만이 아니라 점유자 및 사용자도 있겠죠. 이분들에게 우선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법 규정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조합이 취합하여서 이분들의 끝까지 말입니다. 취합하여서 일괄적으로 매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매각 신청에 대하여 관리청에서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 기준은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종전자산평가 기준일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받는 그런 기준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난 뒤에 매매 계약 체결 및 매각 대금 납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건 관리청과 사업 시행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3년 이내에 매매 계약 미체결 시에는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라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재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고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유 공유재산의 매수, 즉 불화받는 것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은, 즉 불화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요, 케바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 같으면 사들이는 것이 좋은 그런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조합원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케이스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매수를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케이스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다음 화면에, 세 번째 케이스는 그 다음 화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에 관련된 세 가지 케이스의 윤곽부터 먼저 파악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케이스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미만인 조합원이라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그 토지를 불화를 받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야만 분양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라는 것은요, 바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거 바로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분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잠시 후 되돌아와서 자세한 내용 정리하기로 하고요.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 즉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은 두 번째 케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권리 가액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입니다. 그 내용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잠시 후 되돌아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비례율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권리 가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비례율이 높은 구역의 조합원이라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종전자산 평가액에 곱하기를 하여서 권리가액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럼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리가액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요,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필요한 경우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약속대로 앞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종전 토지의 총면적입니다. 종전 토지의 총면적입니다. 예, 바로 이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미만인 조합원 같으면은 불화를 받아 그것을 사들여서 그 규모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 그 규정의 제1항, 제1호, 제2호만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요, 핵심 내용 위주로요,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 보았으니까 재정리하겠다는 표현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토지인데 주택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가 주택의 경우를 제하고는 제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라면 분양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2호 토지의 경우는 총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호입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후의 단서는 지금 접어두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단서가 있었지라는 기억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만 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정리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모 이상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 주거지역이라면 가장 자주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60제곱미터가 되지 못하고 5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면 10제곱미터 이상을 사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어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매수, 즉 불화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윤곽을 파악했던 두 번째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가액을 전가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말입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결국 감정 평가액의 기준일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니까 말입니다. 어때요? 말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러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 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권리가액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국유, 공유, 재산에 대해서 불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2호입니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양 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 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그럼 권리가액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 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호 동일 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청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권리가액을 전가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이라면 매수를 즉 불화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다룰 차례가 되었는데요. 비례율이 높은 구역의 조합원이라면요, 권리가액 증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세 번째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 높은 구역의 조합원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분모 자리에 종전 자산의 총가액을 두고요,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요,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액 빼기 총 사업비가 자리 잡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백분율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티지로 표시되는 비례율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양 대상자별 권리가액이라는 것은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 흔히 감정평가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곱하기 비례율을 하여서 도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최근 수년 사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된 종전 자산의
평가액, 종전자산 평가액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액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요,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였지만, 금리 인상으로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였지만,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재는요,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례율이 15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장담하는 그런 구역도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요즘의 상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경우도요, 비례율이 150%라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의요, 불화희망 토지의 매수 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권리가액은 2억 원 곱하기 1.5, 150%니까요. 가 되면서 3억 원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원의 경우 2억을 투자해서 3억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결국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위험도 없이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례율이 높은 구역의 조합원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비례율이 130%만 된다 하더라도요, 큰 노력도 들이지 않고요,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이 6천만 원의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비례율이 매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야 할 주요한 요소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추가적인 내용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불화희망 면적 제한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불화희망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2018년 8월 22일 공포되어서 전부 개정규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서요, 그 이전이라면요, 이 규칙의 제7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서식입니다. 불화희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부 개정규칙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개정규칙에 의한다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이제 7조도 아닙니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서식, 이제 더 이상 제15서식도 아닙니다, 불화희망 면적 제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산광역시와 캠코에 2023년 9월 6일 직접 전화로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라는 것은 다음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경우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재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100%의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규정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수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은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도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것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다 납부할 것이 아니라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도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거 활용할 필요, 참작하여서 제대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드렸던 대로 매수 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요, 입주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 유동자금이 부족한 조합원, 즉 은행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조합원의 경우라 그러면은 저는 불화받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국유 공유 재산의 불화, 국유 공유 재산의 불화,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매각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등의 조합이나 점유자의 경우에서는 매수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